본 영상은 추리 오락 목적의 픽션이며 실제 범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밤하늘의 어둠이 유리창에 내려앉은 도시. 화려한 불빛 아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욕망을 감추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욕망이 폭발하는 순간 모든 진실은 잔혹하게 드러난다. 여기 런던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 완벽했던 삶을 자랑하던 한 여성이 비극적인 죽음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이름은 레이첼 에반스. 화려한 패션계의 아이콘으로 성공을 거머쥔 여성.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누구보다 찬란한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지금 그 화려함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거실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그녀의 시신. 깨진 거울은 마치 그날 밤의 비명을 담고 있는 듯했다. 거울 앞에는 흩어진 유리 조각들, 그리고 손에 꼭 쥔 휴대폰에는 도와줘라는 미완성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범인은 누구이며 왜 그녀를 죽여야 했을까? 거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밤 이 거울 속의 목격자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나는 이곳에 섰다. 사랑과 집착이 뒤엉킨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담긴 비밀을 직접 마주할 시간이다.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주요 용의자들을 한 명씩 만나기로 했다. 각자의 입으로 전하는 그날 밤의 이야기. 진실을 감추려는 거짓말일까? 아니면 진짜 기억일까? 진술 속에 숨겨진 단서를 찾기 위해 이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다. 레이첼과 저는 오랜 시간 함께 일했습니다. 그녀의 성공이 곧 제 성공이었죠. 패션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라는 남자가 나타나고부터 레이첼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했고, 그럴수록 더 집착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건 당일 불안감에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됐지만 억지로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에 경찰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을 때 레이첼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그녀를 보고 멍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녀를 해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를 누구보다 아꼈고 그저 지켜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레이첼과 저는 몇 년 전부터 사귀어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지만 최근 들어 일 때문에 다툼이 잦아졌죠. 특히 그녀가 일에만 몰두하면서 저를 소홀히 대하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사소한 문제로 크게 싸웠고, 저는 화가 나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돌아왔을 때 이미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죠. 그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최근 다툼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녀를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레이첼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레이첼과 저는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패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 컬렉션 문제로 의견 충돌이 심해졌죠. 특히 그녀의 창의적 접근 방식과 저희 현실적 전략이 계속 부딪히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컬렉션 방향을 두고 심하게 다퉜고 결국 화가 난 채로 헤어졌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레이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비록 의견 차이로 갈등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녀를 죽일 만큼의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오히려 그녀의 성공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레이첼과 저는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성공할수록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졌지만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었습니다. 최근에야 다시 연락이 닿았고 옛 추억을 나누며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이크와 사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솔직히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건 당일 저는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레이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를 미워한 적도 없고 오히려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겐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4명의 용의자, 그들은 모두 레이첼과 깊게 얽혀있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술 속에 감춰진 모순과 불일치가 진짜 범행 동기를 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비서 케빈 리. 케빈은 오랜 시간 레이첼을 위해 헌신해온 비서입니다. 하지만 그 애정이 지나쳐 집착으로 변질된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레이첼을 필요 이상으로 보호하려고 했고 다른 남자에게 질투심을 드러낸 태도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유독 불안감을 느끼며 여러 번 전화를 건 이유, 그리고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점도 석연치 않았죠. 그녀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소유하려는 강박적 태도가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케빈은 레이첼을 자신만의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와의 관계가 깊어지며 레이첼이 자신을 떠날까 두려웠던 그는 상실감과 집착이 폭발하여 범행으로 이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녀를 곁에 두고 싶었던 욕망이 결국 파멸로 치닫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연인 제이크 모건. 제이크는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지만 알리바이가 불확실하고 목격자 진술도 애매합니다. 특히 레이첼과의 마지막 다툼이 사소한 문제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격한 감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인 관계가 흔들리며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았을 가능성도 있으며 사건 이후의 충격 반응이 지나치게 담담했던 점은 오히려 감정을 억누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제이크는 레이첼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그녀가 떠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분노가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랑과 분노가 교차하며 폭발한 감정이 살인으로 이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업 파트너 마리안 테일러. 마리안은 레이첼과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최근 새 컬렉션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죠. 특히 브랜드 성공에 대한 집착과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쌓이며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 사무실에 있었다는 알리바이의 모호함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사건 직후 지나치게 차분했던 태도는 이미 범행을 계획하고 침착하게 감정을 억누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레이첼의 창의성과 탁월한 능력이 자신의 입지를 위협한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랜드 성공에 대한 집착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폭발하여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레이첼을 제거하려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경쟁심과 시기심이 결합해 결국 범행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 다니엘 브룩스. 다니엘은 이미 헤어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련과 소유욕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제이크와의 관계를 알고 질투심이 폭발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며 기억이 흐릿하다는 모호한 진술도 사실은 범행을 은폐하거나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충격을 받은 듯 보였지만 그가 보여준 혼란스러운 태도는 오히려 거짓된 감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레이첼이 자신을 떠난 뒤에도 미련과 집착으로 인해 그녀를 놓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이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질투와 분노가 폭발하여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을 배신한 듯한 그녀에게 감정의 화살을 겨눈 것이죠. 사건이 복잡해 보였지만 결국 진실을 말하는 건 단서들입니다. 거짓말은 아무리 교묘해도 증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진 단서들을 모으고 분석하면서 범행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 깨진 거울과 금간 흔적입니다. 거울 표면에는 강한 충격으로 인한 금이 간 상태였죠. 안쪽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인해 거울이 깨졌고 그 안에는 놀랍게도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교묘하게 설치된 이 몰래카메라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고의로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몰래카메라의 존재는 곧 누군가가 피해자를 집착적으로 감시해왔다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거울이 깨지면서 드러난 몰래카메라는 범행 당시 거울에 강력한 충격이 가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몰래카메라가 범인이 미리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도 몰랐던 감시 장치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누군가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단서, 거울 속 몰래카메라 영상입니다. 복구된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촛대를 들고 있는 실루엣이 피해자를 향해 접근하는 모습이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을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 실루엣이 범행의 순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범인은 몰래카메라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 장면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영상은 그 자체로 범행의 명백한 증거이자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서, 휴대폰 메시지입니다. 피해자의 손에 쥐어있던 휴대폰에는 도와줘라는 미완성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극도의 공포와 긴박감 속에서 긴급히 구조 요청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직전 강박적으로 걸려온 전화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통화 시도는 피해자가 범인의 접근을 인지하고 공포를 느낀 상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휴대폰에 남겨진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피해자는 그 순간에도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결국 범인의 공격으로 인해 미완성된 채로 남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추적하며 밝혀낸 단서들과 용의자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분석한 결과 범인은 단 하나의 인물로 좁혀졌습니다. 먼저 깨진 거울과 금간 흔적. 거울 안쪽에서 강한 충격이 발생해 금이 간 상태였고 그 틈새로 몰래카메라가 드러났습니다. 거울 속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던 이 몰래카메라는 범인이 설치한 것입니다. 피해자를 감시하고 집착하며 통제하려 했던 누군가, 그리고 그 감시욕이 병적으로 변질된 끝에 폭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울 속 몰래카메라 영상입니다. 복구된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촛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접근하는 실루엣. 그 순간을 여과 없이 담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몰래카메라의 존재를 잊은 채
자신의 광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영상 속 인물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지만 촛대를 들고 있는 모습과 체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했을 때 범행 동기와 관련 있는 인물로 좁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메시지입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남기려 했던 미완성 메시지. 도와줘. 그녀는 극도로 긴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직전 집요하게 걸려온 전화 기록은 피해자가 강박적으로 전화를 받았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즉, 피해자는 범인으로부터 위협을 느꼈고 도망치려 했으나 결국 공격당한 것입니다. 모든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보면 범인은 바로 케빈 리입니다. 레이첼의 비서이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케빈. 그는 레이첼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소유하려 했습니다. 강박적인 집착으로 인해 그녀를 감시하고 통제하려 했던 케빈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레이첼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이 폭발한 순간 그는 스스로 설치한 카메라의 존재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랑이 왜곡되어 집착이 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폭력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설치한 몰래카메라에 자신의 범행을 고스란히 남긴 것입니다. 결국 진실을 감출 수 없었고 그의 집착과 광기가 이 사건의 전말을 명백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진실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집착과 소유욕으로 얼룩진 이 사건의 진실은 결국 범인의 광기를 드러냈고 스스로 놓아버린 감시의 눈이 범인을 향한 결정적 증거로 남았습니다. 네, 레이첼을 내가 죽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레이첼은 제 전부였어요. 그녀를 지키고 싶었고 보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그녀는 나를 밀어냈고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나를 잊어가는 것 같았어요. 질투라기보다는 두려웠어요. 그녀의 세상에서 내가 사라질까봐. 그래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죠. 그녀를 지켜보기 위해서요. 그날 밤도 불안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왜 대답하지 않는 거야? 결국 참을 수 없어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녀가 나를 거부하는 걸 보고 순간 분노가 폭발했어요. 촛대를 들어 휘둘렀고 레이첼이 쓰러진 뒤에야 현실을 깨달았죠. 몰래카메라, 그게 나를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아니, 사실은 내가 망가진 거겠죠.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고 소유하려는 욕망이 폭력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제발 믿어주세요. 레이첼을 해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저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랑은 때로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집착과 광기로 변질될 때 그 끝은 비극으로 이어지죠. 케빈 리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소유와 통제라는 어리석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집착이 결국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고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거짓을 배반합니다. 모든 것을 감시하려던 몰래카메라조차 그의 범죄를 고스란히 기록했고 진실을 숨기려 했던 그의 발악은 자신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었죠. 사랑이 광기로 변질될 때 그 파괴력은 때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갑니다.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케빈은 결국 스스로 파멸을 선택했습니다. 진실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만이 거짓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이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가려진 광기와 집착의 끝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결국 자신의 죄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끝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